안녕하세요, 롱맘입니다. 오늘 드디어 각 브랜드별로 교구와 전집 리뷰 시작합니다. 오늘은 몬테소리 리뷰를 해드리고요. 핀덴과 프레벨을 차례대로 리뷰하겠습니다. 교구와 전집 리뷰를 기다려주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9개월에서 13개월 아기와 놀이 영상은 조금 뒤로 미루도록 할게요. 로운맘은 몬테소리 교구 구매를 고민하던 3년 전 한국 몬테소리, 그러니까 베이비 몬테소리와 아가월드 마마몽떼에서 방문 상담을 받고 고민 끝에 베이비 몬테소리를 선택했습니다. 베몬을 선택한 이유는 영상을 진행하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의 이야기 순서는 이렇습니다. 몬테소리 교육의 방향과 철학, 인공지능 시대를 이끌고 있는 실리콘밸리 1%가 몬테소리를 했다? 몬테소리 교구와 아베그랑팡 전집 리뷰, 베이비 몬테소리 홈스쿨 리뷰, 주제별로 시간대를 영상 더보기란에 적어둘게요. 시간이 없으시다면 원하시는 주제별로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로운맘의 2주 전 책류가 영상처럼요. 이 영상을 처음부터 시청하신 분들께는 새로운 세계가 열릴 수도 있답니다. 2주 전 로운맘이 책류가 영상에서 이야기한 로운맘이 자신에게 끊임없이 던지는 질문들 기억하실까요? 그 질문들은 이것이었습니다. 첫째, 0에서 1세 아기에게 어떤 환경을 제공해야 이 천재 아기들의 창조적 상상력과 공감 능력이 상실되지 않을 수 있을까? 둘째, 인공지능 시대에 왜 아기에게 언어 노출과 자라서는 언어 학습을 시켜야 할까? 셋째, 나는 이 시대에 어떻게 생각을 변화시켜야 하고 아이는 또 어떻게 교육하고 준비시켜야 할까? 입니다. 몬테소리 교육의 철학은요, 인공지능이 전 인류의 지능을 능가할 시대를 살아갈 우리 아기들을 위한 육아 방법으로 로운맘이 구독자분들과 공유하고 싶은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몬테소리 교육의 철학은 로운맘이 자신에게 끊임없이 던지고 있는 질문에 1번과 3번에 많은 답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구분해서 들어주셔야 됩니다. 몬테소리 교구가 키워드가 아니고요. 몬테소리 교육의 철학이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교구 리뷰 전에 교육 철학 이야기 먼저 할게요. 몬테소리 교육은 19세기 이탈리아에서 태어나 부잣집 외동딸로 귀하게 자란 이탈리아 최초의 여의사였던 마리아 몬테소리 여사가 정립한 교육학입니다. 의사였기 때문에 마리아 몬테소리의 교육은 의학적, 과학적인 관찰 방법이 기반이 되었고요. 추후 세계 모든 어린이들의 어머니라고 불릴 만큼 따뜻한 시선이 담겨 있습니다. 몬테소리가 유아교육에 종사하게 된 것은 1907년에 산 로렌조라는 슬럼가에서 약 40명 정도의 어린이를 돌보는 일을 맡게 되면서였습니다. 그 당시 그녀에게 맡겨진 아이들은 극심한 가난 때문에 심하게 일탈된 상태였어요. 아이들은 폭력적이고 반항적이었고 산만하고 무기력하면서 두려워하고 무표정했습니다. 몬테소리는 이 아이들을 위해서 까사 데이 밤비니, 한국말로 하면 어린이의 집이라는 이름으로 시설을 마련했습니다. 곁다리로 이야기 드리면요. 프레벨이 창설한 킨더가든은 우리말로 유치원이죠. 원은 즐겁게 노는 가든, 정원을 의미해요. 반면 몬테소리가 창설한 어린이의 집은 그러니까 생활하는 곳임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프레벨과 몬테소리 교육의 큰 기본 방향이 보이시죠? 아무튼 몬테소리의 교육은 아이가 생활하는 곳에서 실제 환경을 통해 전반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자유, 몰입, 성취 등의 가치를 내면화하고 실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몬테소리 교육 철학을 4가지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몬테소리는 생활과 동떨어진 학습이 아니라 학습과 삶이 같은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추구한다. 둘째, 아이들에게는 내면에 숨겨진 신비로운 특성, 무한한 잠재력이 있다. 이 잠재력을 아이 스스로가 펼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셋째, 아이는 어른의 강요나 지시에 의해서 성장하는 존재가 아니다. 아이는 존중되어야 할 인격체이고 부모는 아이가 스스로 독립적이고 자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네 번째, 몬테소리 교구는 아이의 독립적인 활동을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입니다. 이렇게 110여 년 전에 정립된 몬테소리 교육의 철학은 당시 몬테소리가 맡았던 아이들을 크게 변화시켰습니다. 무지하고 자신감 없었던 아이들이 점차 당당하고 예의 바를 뿐만 아니라
학습 능력까지 놀랍게 향상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몬테소리 교육법은 유럽 전역으로 그리고 미국에까지 빠른 속도로 전파되었습니다. 엄마 아빠분들 혹시 알고 계셨나요? 그룹의 공동 창업자인 레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 애플 창업자 스티브 잡스,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 위키피디아 설립자인 지미 웨일스, 야후 CEO였던 마리사 메이어, 미국 전 대통령 빌 클린턴과 버락 오바마 같은 인물들이 자신의 공감 능력과 창조적 상상력은 몬테소리 유치원에서 비롯되었다 라고 얘기했던 사실이요.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3년 전에 어쩌다가 로운이에게 몬테소리 교육을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때 저는 엄마표 몬테소리 교육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지식도 시간도 부족해서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몬테소리 교육을 접한다라는 것에 의미를 두고 교구와 전집을 구매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이지성 작가가 쓴 에이트라는 책에서 몬테소리 마피아의 비밀을 읽으면서 저는 좀 놀랐습니다. 몬테소리가 이 정도로 대단한 교육이었던 거임? 물론 앞서 말한 저 위대한 리더들은 미국에서 몬테소리 유치원이나 몬테소리 스쿨을 다니면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몬테소리 교구를 사두고 하루에 20-30분 아이와 가지고 놀아주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몬테소리 교구를 구매할 때는 엄마 아빠가 적어도 오늘 로우맘이 앞서 정리해드린 몬테소리 교육의 철학을 기억을 하시고 일상에서 그 철학을 실천하려는 그 노력이 필요하게 되실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오늘도 미국 동부 워싱턴 DC에서 열심히 편집을 해주고 있는 미쿡 이모에 의하면요. 미국에서 몬테소리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은요. 불과 만 3, 4세 아이들이 크리스탈 그릇과 컵을 어른과 똑같이 그대로 사용하면서 식사를 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앞서 정리해드린 몬테소리 교육 철학 다시 한번 떠올려 볼까요? 첫째, 몬테소리는 생활과 동떨어진 학습이 아니라 학습과 삶이 같은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추구한다. 둘째, 아이들에게는 내면에 숨겨진 신비로운 특성, 무한한 잠재력이 있다. 이 잠재력을 아이 스스로가 펼칠 수 있도록 교육하고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그러니까 몬테소리 교육을 한다는 것은 이러한 철학을 바탕으로 아이들의 능력을 믿고 교육을 한 후에 불과 3, 4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에게 크리스탈 컵까지도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베몬의 피스멘토님의 조언을 듣고 저의 육아 방법들을 수정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유식을 시작한 처음에는 저도 흡착시판을 사용했습니다. 아이가 그릇을 뒤집어엎지 못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13개월 아기에게 흡착 그릇 대신 일반 아기 그릇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려줍니다. 그릇을 엎으면 음식 다 떨어져 빠이빠이 해야 해 하면서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것은 이전에 제가 흡착시판만 사용할 때보다 아이는 더 침착하고 조심스럽게 그릇을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럼 몬테소리 스쿨에서 하는 교육 하나만 더 이야기해 드릴게요. 몬테소리 스쿨에서는 자신이 공부하고픈 주제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교사들은 그 선택을 존중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실리콘밸리의 1%들은요. 자기가 스스로 정한 주제를 공부하면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공부에 집중하고 즐겁게 몰입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하는 거죠. 2주 전에 제가 책육아에서 그리고 몇 달 전 제가 아기와 놀이에서 한 이야기와 일치하죠. 로우맘 나름으로 재정의한 0에서 1세 책육아를 실천하는 것도 사실은 로우맘은 아기가 스스로 집중하고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제 나름의 몬테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쯤에서 몬테소리 여사가 평생을 통해 추구했던 몬테소리 교육의 최종 목적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몬테소리 여사의 최종 목적지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인재 육성 혹은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1% 리더 같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류 공동체, 평화로운 사회 같은 것이었습니다. 아이 스스로가 자신의 환경을 이해하고 나아가서는 이웃과 자연을 사랑하고 인류 공동체의 일원으로 자신의 의무와 위치를 자각하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 그러니까 한 생명을 통한 세계평화 같은 것이었죠. 문명의 발달로 자칫 인간성을 상실하기 쉬운 현대사회에 더욱 필요한 것은 생명 그 자체의 귀중함을 알고 존중하는 생명교육이다 라는 철학이 100년이 지난 후에는
몬테소리 여사가 원했든 원치 않았던 실리콘밸리의 상위 1%를 배출해내기에 이른 겁니다. 로운맘이 몬테소리의 팬이 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시대를 이끄는 리더 혹은 인재로 키우는 것도 매우 매력적이지만 생명 그 자체의 귀중함을 알고 존중하는 한 사람이 되는 것을 목표로 키운다면 아이 안의 공감 능력, 창의성이 상실되지 않을 것이고요. 자신이 원하는 것에 몰두하고 성취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나만의 아이만의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에 마음이 움직이신다면 제가 앞서 정리해드렸던 몬테소리 교육의 철학 4가지 다시 한번 살펴봐 주세요. 자, 그럼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로운맘은 3년 전에 0세에서 3세 아기를 위한 몬테소리 교구 구매를 위해서 아가월드와 마마몽떼, 베이비 몬테소리에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베이비 몬테소리를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로운맘이니까 베몬을 선택한 대단한 이유 알려주세요 라고 생각을 하시면 제 이유가 너무 별것이 아니어서 실망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째, 아가월드나 마마몽떼는 교구가 모두 원목으로 만들어져 있고 100여 년 전 몬테소리 여사가 만든 교구 형태를 거의 그대로 지켜오면서 교구 제작도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이루어지고요. 회사들은 그 교구를 수입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교구의 가격이 상당히 사악합니다. 그에 비해 베이비 몬테소리는 원목과 젖병 소재가 섞여 있고 교구의 형태도 100년 전의 그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대신 원목과 젖병 소재의 비율이 적절하게 섞여 있으니 안정성과 가격 면에서 접근할 만하고 한국에서 역사가 긴 만큼 홈스쿨이 잘 되어 있고요. 로운맘도 처음에는 100여 년 전 몬테소리 교구의 형태를 그대로 지켜오고 있다는 교구에 마음이 뺏겼습니다. 하지만 0세에서 3세 아기에게 드는 돈보다 3세에서 6세 그리고 그 이후에 드는 돈이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하니까 지금은 일단 아껴라 라는 선배, 엄마들의 조언을 크게 받아들여서 베몬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몬테소리 교육은 생활이고 철학이지 교구 그 자체가 아니다. 그러니까 일상에서 몬테소리 철학을 실천으로 옮기는 것이 오리지널 교구를 드리는 것보다 중요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부모 상담을 해주는 베이비 몬테소리의 피스멘토가 그런 일을 도와준다라고 하니 한번 믿어보자 라고 로운맘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배문을 드린 후에 저는 후회를 한 적이 없는데요. 저의 경우는 아마도 좋은 피스멘토분을 만났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홈스쿨에 대해서는 영상 마지막에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느낀 배몬의 단점에 대해서도 이야기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드디어 교구와 교재 리뷰입니다. 몬테소리는 9종류의 교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계란공, 도형상자, 끼우기 막대, 꼭지도형, 구슬꽂이, 아기마을, 비밀주머니, 아기식탁, 기억놀이입니다. 배몬 교구의 구성은 매우 단조로워 보이지만 각 교구는 모두 아기의 발달에 따라 단계별로 매우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잠시 로운맘표 중간 광고 보고 가실까요? 이곳에서는 로운맘이 친하게 지내는 동생, 친구, 육아동지에게 이 책과 제품은 꼭 추천해 줄 거다 라고 생각하는 책과 제품을 선별해서 알기 쉽게, 보기 쉽게, 그리고 좋은 가격으로 구매도 쉽게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곳은 구독자분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로운맘의 진짜 생각, 로운맘이 진짜 추천하는 제품, 로운맘이 구독자분들께 앞으로 선물하고 싶은 즐거운 일들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오늘의 영상을 시청하신 후에 영상 더보기란에 적힌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로운맘의 홈페이지 이로운 단미입니다. 자, 그럼 다시 영상 내용으로 돌아갈게요. 계란공을 가지고 예를 들어보면요. 계란공을 흔들어 보면 각각 3가지의 소리가 나고 아기가 태어나서 가장 처음 구별할 수 있는 색인 흑백과 그 다음으로 구별할 수 있는 3가지 색, 빨강, 파랑, 노랑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생아 시기부터 아기가 목을 가눌 때까지는 딸랑이 대신에 이 계란공을 흔들면서 아기에게 다양한 소리를 들려주고 목의 움직임을 유도할 수 있고요. 또한 색도 선명하기 때문에 청각과 시각을 동시에 발달시키면서 아기의 움직임을 유도하는 놀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아기가 공을 잡으려고 하는 시기가 오면 엄마 아빠는 아기에게 공을 내밀어 주어서 항상 엄지손가락을 구부리고 있던 아기가 공을 잡기 위해 자연스럽게 엄지손가락을 펴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몬테소리 교육에서 아기의 손은 세상으로 통하는 통로이자 뇌 발달을 촉진시키는 매우 중요한 도구여서 손을 다양하게 쓰도록 하는 작업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기가 공을 잡을 수 있게 된 후에는 소리를 내기 위해 계란공을 아기가 흔들면서 팔의 근육을 자극할 수 있고요. 계란공을 흔들면 소리가 난다는 원인과 결과에 대해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아기가 엎드려서 몸을 움직이려 하는 시기가 되면 계란공을 손을 뻗으면 닿을 것 같은 조금 떨어진 것에 놔둡니다. 그러면 아기는 스스로 공을 잡기 위해 몸을 움직이는 노력을 하고요. 타원형의 공이다 보니까 손에 잘 잡히지 않아서 또르르 굴러가 버리는데 그러면 아기는 공을 잡기 위해서 몸을 더욱 움직입니다. 그러다가 아기가 움직일 수 있고 조금씩 말귀를 알아듣는 시기가 되면 엄마 아빠는 계란공을 하나씩 꺼내 바닥에 흩어놓고 공을 가리키면서 아기가 같은 색의 공을 찾아보게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색의 공끼리 같은 소리가 나는 공끼리 모아보기, 공을 다시 계란판에 끼우기, 다른 곳에서 계란공과 같은 색의 물건을 찾아오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놀이를 하면서 아기의 발달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홈스쿨을 시작하면 방문 선생님께서 또 이 계란공과 다양한 재료들, 셀로판지, 종이박, 플레이도 같은 것들과 함께 다양한 방법으로 놀이를 유도해 주시기 때문에 이 계란공 한 가지를 가지고도 한참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로운맘이 왜 버튼을 누르면 뿅 하고 소리가 나는 단답형의 장난감을 안 좋아하는지 아시겠죠? 이렇게 답이 없는 교구 혹은 교구형 장난감을 가지고 논 아기는요, 하나의 사물을 보고도 다양하게 활용하도록 생각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고의 능력, 창의적인 생각의 기초를 다질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교구 활용 방법에 대해서는 교구를 구매를 하시면 사진과 함께 친절히 설명이 되는 책자가 따라오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시면 충분하실 겁니다. 그 외에 8가지의 교구도 활용법이 매우 다양한데요. 시간상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떻게 생긴 것인지 조금씩은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도형 상자로는 눈과 손의 협응력 발달과 대상형 속성 개념을 획득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양한 도형을 넣었다 뺐다 할 수 있고요. 끼우기 막대로는 소근육 발달과 성취감, 자신감 발달을 위해서 조금 더 섬세한 작업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로 막대와 가로 막대에 큰 링, 작은 링, 정육면체, 원기둥, 삼각기둥 등 끼우기를 할 수 있습니다. 꼭지 도형은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저렇게 여러 방법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구슬꽂이는 이렇게 생겨서요. 이 또한 이러저러하게 다양하게 이렇게 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기말은 이렇게 생겨서요. 쌓고 끼우고 무너뜨리고 짝을 찾는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고요. 비닐주머니는 분별력과 집중력, 입체식별 감각 발달을 위해 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기 식탁은 아기가 이유식을 시작했을 때 실제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한 소재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평소에는 식탁 차리기, 독립심과 질서감 발달을 위해 또 다양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놀이는 관찰력과 기억력, 사회성을 키우고 언어 발달을 돕기에 좋은 교구인데요. 같은 동물을 찾아보고 놀이의 규칙을 만들어 규칙대로 놀이를 하고 기억놀이를 하는 등 다양한 놀이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베이비 몬테소리에서 제가 추가로 구매했던 아기 전집인 아베그랑팡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아베그랑팡이 이제 더 이상 프랑스에서 제작을 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저희 아기들은 둘 다 이 전집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이 전집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까운데요. 하지만 베이비 몬테소리에서 아베그랑팡을 대신할 좋은 전집을 준비 중이라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스멘토 분과 상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베그랑팡은 0에서 1세 아기들이 처음 접하기에 너무나도 완벽한 전집이에요. 심플하고 명확하고 아기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책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촉감책과 조작북, 이렇게 색감이 너무너무나도 예쁘면서 수 개념이 있는 책, 엄마 아빠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 책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아베그랑팡을 이제 새 것으로 구매를 할 수 없다고 하니까 제가 추후에 아기책 추천 영상을 준비를 할 때 아베그랑팡 같이 좋은 책들 한번 찾아서 낙권 혹은 세트로 구매할 수 있는 것들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베몬 리뷰 영상이니까 저는 만약 엄마 아빠분들이 아베그랑팡 전집을 중고로 구매를 하신다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돌이 다 된 아기라면 그냥 베몬 교구와 돌 이후부터 보기 좋은 다른 전집을 구매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태교 중이시거나 아기가 6개월에서 8개월 무렵이다 라고 하신다면 지금 중고로 아베그랑팡 구매하시는 것 괜찮아 보이고, 그럼 마지막으로 베이비 몬테소리 홈스쿨 수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마무리할게요. 베이비 몬테소리는 교구를 구매하면 피스멘토님이 정기적으로 방문을 하셔서 부모 교육을 진행해 주십니다. 그러다가 돌 무렵에 피스멘토님이 아이의 발달 상황을 보시면서 지금쯤 수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럼 그때부터 홈스쿨을 시작을 하시면 되고요. 홈스쿨 전문교사분은 교구와 다양한 재료를 활용을 해서 수업을 진행을 해주시는데요. 수업은 일주일에 한 번 20분씩 진행이 되고요. 아기가 집중력이 좋아지는 두 돌 무렵이 되면 30분 정도로 수업을 늘릴 수 있습니다. 수업료는 한 달 4회를 기준으로 지불을 하게 되어 있고요. 홈스쿨을 하면 홈스쿨 교재는 따로 매월 선생님께서 가져다 주십니다. 수업은 매월 한 가지 주제로 진행이 되고요. 예를 들면 저희 소망의 경우에는 이번 달 주제가 동물이에요. 그러면 이런 책들과 활동 자료가 오고요. 매주 이 교재들과 함께 교구 2-3가지를 접목을 해서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베이비 몬테소리의 가장 큰 단점으로 알려져 있는 베모는 한국식 몬테소리다 라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사실 홈스쿨이 시작이 되면 조금 더 그 이유를 알 수 있게 되기는 해요. 몬테소리 교육대로 수업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교사분들이 AMI 등 2-3년에 거친 정통 몬테소리 과정 대신 조금 더 짧은 코스를 이수하신 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마다 개인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몬테소리에 접근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고민이 되게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저는 막 제가 0세에서 3세 정통 몬테소리 AMI 2년 과정을 해볼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한국 몬테소리가 한국에서 역사가 길고 규모가 큰 만큼 교사교육에 대한 투자가 크다는 것과 몬테소리 정통 코스를 밟으신 교수님들의 교사교육이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베몬 홈스쿨 선생님에 대한 신뢰를 갖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매 수업 후에 선생님께서 오늘은 아기와 어떤 수업을 했고 아기가 어떤 반응을 보였고 또 오늘 수업에서는 어떤 작업을 했는지 설명해 주시는 것을 집중해서 듣고요. 그리고 그 내용을 기억해서 저도 일주일 동안 아이와 몬테소리 교구로 놀아주고 있습니다. 저희 아기 홈스쿨 선생님 사진이 나오니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면요. 저희 선생님은 아이를 정말 사랑하시고요. 아기를 잘 관찰하시는 열정 많은 분이십니다. 오늘 진짜 너무 기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기에 대한 이야기도 해야 되는데 한 번에 모든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는 핀덴 베베를 포함해서 핀덴 전집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태교, 즐거운 육아 되시기 바랍니다.